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영어. 문법 이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관사 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사 더는 우리말에는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어 원어민들이 정관사를 매우 다양하게 사용해서 한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정관사라도 기본적인 성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가능한 단순하면서도 쉬운 방법으로 정관사의 기본 성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법 이슈 1부터 3까지 부정관사어가 명사 앞에 붙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n apple, a skill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죠? 그런데 여기서 부정관사 대신 정관사 더를 사용하면 무슨 의미로 바뀔까요? 예를 들어 the apple은 사과이긴 한데 무슨 사과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the skill도 더가 붙어서 어떤 기술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물며 부정관사를 붙이지 못하는 water와 love에도 정관사 더는 붙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에 더를 붙이면 어떤 의미로 바뀔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봅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결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부정관사 어를 명사 앞에 붙이면 사고 팔 수 있는 한계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정관사 더는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말했던 그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 그 물건이 몇 개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한 개이든 100개이든 전부 더로 표시한다는 거죠. 정관사를 이해하기 위해 부정관사와 비교해 볼게요. 알다시피 an apple은 사고 팔 수 있는 한 개의 사과라는 의미죠. 그런데 부정관사 어를 정관사 더로 바꿔버리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서로 말했던 그 사과라는 의미로 변경됩니다. 또한 a skill은 사고 팔 수 있는 한 개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어가 더로 바뀐 the skill은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말했던 그 기술이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정관사와 달리 정관사는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정관사 더를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정관사를 잘 이해하려면 부정관사 어를 조금 더 알아야 합니다. 사실 부정관사 어의 기본적인 의미인 한 개는 그냥 한 개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물건이 두 개 이상 있고 그 중에 아무거나 한 개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거나 한 개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바구니에 사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과 한 개를 사고 싶은 사람이 사과 한 개를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파는 사람은 그 많은 사과 중에 아무거나 한 개를 사는 사람에게 주겠죠? 사는 사람이 어떤 사과를 달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파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아무거나 한 개를 줍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물건이 있고 그중 아무거나 한 개가 부정관사 한 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거나 사과 한 개를 사기 위해서 영어로 말한다면 I want to buy an apple이라고 말해야겠죠. 이때 부정관사 n으로 말했으니 사는 사람은 그 많은 사과 중에 아무거나 한 개를 줘도 상관없다고 표시하는 거죠. 만약에 파는 사람이 사과를 한 개만 가지고 있다면 사과가 두 개 이상 없으니 어를 사용하지 못할까요? n을 빼고 I want to buy apple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파는 사람에게 지금 사과가 한 개뿐이라도 세상에는 많은 사과가 있겠죠. 그리고 파는 사람 창고에는 수백 개의 사과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개 이상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과는 세상에 많으므로 어를 사용해서 I want to buy an app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럼 만약 세상에 진짜로 한 개밖에 없으면 어떨까요? 두 개 이상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한 개만 있으므로 한 개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한 개만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 굳이 부정관사 어를 붙여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유관순 같은 사람 이름, 아이돌 그룹 BTS, 도시 이름인 뉴욕 같은 것은 세상에 하나만 있죠. 예로 설명해 볼까요? 사람이나 남자라는 의미의 맨은 지구에 2명 이상 있기에 어맨이라고 표현 가능하지만 사람 이름인 유관순은 유관순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또한 가수들도 많으니 그중 아무나 가수 한 명은 어싱어로 표현되지만 BTS는 당연히 BTS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많은 도시 중 하나라는 의미인 시티는 가능하지만 뉴욕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이제 두 개 이상 있고 그중 아무거나 한 개라는 부정관사의 어의 의미를 아셨나요? 부정관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정관사를 알아봅시다. 정관사는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말했던 그 물건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이 한 개이든 두 개이든 상관없이 더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 파는 사람이 말했던 그 물건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양이 사고 팔기 같이 쉬운 예로 설명해 볼게요. 저 어릴 때는 초등학교 앞에 새끼 고양이를 파는 할아버지가 자주 오셨어요. 어느 날 고양이를 보면서 하교하는데 5마리 중에 한 마리가 참 마음에 들어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할아버지에게 그 고양이를 내가 살 테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부탁하고는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부모님께 돈을 받아 다시 학교 앞으로 가서 할아버지에게 그 고양이를 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나를 보더니 그 고양이라고 하시면 내가 점 찍어둔 고양이를 주셨죠. 눈치채셨나요? 사고 파는 사람이 말했던 그 물건은 할아버지와 내가 사고 팔기 위해 말해두었던 그 고양이지요. 다시 설명하자면요. 5마리 중 아무거나 고양이 한 마리는 어캣이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고양이를 선택해서 할아버지에게 팔지 말라고 말해두는 순간 그냥 고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말해두었던 고양이로 변하죠. 나중에 돈을 가져와 고양이 달라고 했을 때 나와 할아버지 모두 같은 그 고양이를 떠올렸죠. 이렇게 사고 파는 사람들이 동시에 떠올린 그 고양이는 더캣으로 표현한답니다. 어때요? 어캣과 더캣 차이가 이해될까요? 정관사 더를 부정관사와 비교하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그림에는 녹색 사과와 빨간 사과, 총 2개의 사과가 있죠. 엔 애플이라고 표현하면 사과 2개 중 아무거나 한 개라는 뜻이라서 어느 사과를 줘도 문제는 없죠. 그런데 더 애플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과를 줘야 할까요? 더는 사고 파는 사람이 말했던 것인데 말했던 사과는 2개의 사과 중에 어느 것일까요? 정답은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어떤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이 녹색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후에 더 애플이라고 말하면 그 사과는 녹색 사과를 의미하죠. 만약 빨간 사과에 대해 말했다면 더 애플은 빨간 사과가 되는 거죠. 더는 여러 개인 경우에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림에는 빨간 사과와 노란 사과가 각 3개씩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형 어미 s를 붙여서 애플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애플즈는 뭘까요? 사과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저것 골라서 사는 것처럼 더가 붙으면 사고 팔기로 골라둔 사과들입니다. 만약에 빨간 사과 3개만 고르고 더 애플즈가 얼마냐고 물으면 당연히 더 애플즈는 빨간 사과 3개를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노란 사과 3개를 고르고 더 애플즈라고 하면 더 애플즈는 노란 사과 3개가 되겠죠. 또한 빨간 사과 2개랑 노란 사과 1개를 골라서 담으면 더 애플즈는 당연히 빨간 사과 2개랑 노란 사과 1개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요. 정관사 더는 정해진 물건이 아니라 사고 팔기로 한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약간 어렵게 말하자면 정관사 더는 여러 개 물건 중 무엇을 사고 팔기로 했는지 사고 파는 물건의 범위를 정했다는 표시로 사용됩니다. 스킬도 2가지 이상의 기술이 있고 그 중에 아무거나 기술 하나라는 표시이지요. 그러나 더 스킬은 사고 파는 사람이 말했던 그 기술이라는 의미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기술을 이야기했는지에 따라 더 스킬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림에는 중국어를 하는 기술과 아랍어 기술을 들고 있는데 만약 사고 파는 사람이 중국어 기술을 이야기하다가 더 스킬이 필요해 하고 말한다면 당연히 중국어를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알다시피 여러 가지 기술은 스킬즈로 표현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 중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 기술 저 기술 이렇게 정해준 몇 가지 기술은 더 스킬즈로 표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컴퓨터 기술, 그림 기술, 요리 기술 중 사고 파는 사람들이 컴퓨터 기술과 요리 기술을 사고 팔려고 이야기한 후 더 스킬즈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 기술은 컴퓨터 기술과 요리 기술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도 사고 파는 사람이 어떤 기술들을 말했는지에 따라 정관사 더에 포함되는 기술 범위가 결정되죠. 그래서 정관사 더는 이렇게 사고 파는 물건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관사 더가 이것과 저것 또는 이것부터 저것까지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표시로 사용되는데 정관사의 이런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산이나 호수는 대부분 하나로 이루어져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어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산맥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안데스 산맥이고 어디서부터는 다른 산맥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그 범위를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산맥에는 범위를 정함으로 더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또한 바다도 마찬가지죠. 호수와는 달리 바닷물에는 경계가 없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태평양 바다라고 정해줘야 하지요.
그래서 바다 이름 앞에 더를 붙여서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자, 어때요? 여기서 더의 성격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죠? 한편 정관사 더는 서로 사고팔기로 한 그 물건이라는 뜻만 표시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물건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문법 이슈에서 말했지만 셀 수 없는 물건이라도 우리 생활에 필요하므로 사고팔고 있으니 사고팔기로 정했으면 더를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셀 수 없는 물건인 골드나 워터 앞에는 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골드나 워터가 사고팔고자 하는 물건이 되면 더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황금 골드에는 더를 붙이지 못하지만 팔려고 내놓은 상자에 담긴 황금 골드에는 더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팔기 위해 상자에 담긴 황금은 더 골드 인 디스 박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워터도 사고팔기로 한 물건이 되면 더를 붙여서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고팔기 위해 탁자 위에 놓아둔 그물은 더를 붙여서 더 워터 안더 테이블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언어라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서로 그 물건을 알고 있다고 생각만 되면 정관사 더를 명사 앞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그 물건에 대해 말한 적이 없는데도 눈치로 상대방도 알고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더를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대표적인 문장이 플리즈 클로스 더 도이지요. 여기서 도는 앞에서 말한 적이 없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무슨 도를 말하는지 눈치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이 더 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한 이제는 도뿐만 아니라 애드바이스나 러브같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듣는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면 말하는 사람은 더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먼저 더 스튜던트인 히즈 클래스라는 표현을 보면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그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본 적이 없어도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그 학생들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더를 붙여서 더 스튜던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더 애드바이스도 듣는 사람이 그 충고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더를 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러브도 첫눈에 반한 사랑 정도는 상대방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 않을까 해서 더를 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정관사도 부정관사처럼 언어 발달에 따라서 사용하는 범위나 의미가 조금씩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정관사 더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가능한 쉽고 단순하게 설명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어의 정관사 더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모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어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정관사를 보면 관습적인 부분이 많아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관사를 익히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원어민의 문장을 열심히 따라해서 다양한 사용 뉘앙스를 익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관사를 왜 사용하고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쓸 수 있는 명사가 영어 문장에 그대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은 사전에 있는 단어 그대로, 예를 들면 소년이나 책 같은 명사를 문장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영어 사전에 있는 명사 보이와 북은 문장에 그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즉 I love boy나 I like 북은 틀린 문장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사용하는 걸까요? 문법 이슈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영어 문법 이슈사였습니다.